오늘은 아우구스투스 이후 로마의 제2전성기라 일컫는 5명의 황제와 로마 몰락의 시작을 열었던 코모도스 이야기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후 공속이 돼버린 황제 자리에 온화하고 신망받았던 인물인 원로원 중 한 명인 네르바가 추대됩니다. 고대 로마 역사를 통틀어 황금시대라 불리는 이 최전성기가 열리는데 네르바와 그 뒤를 이은 4명의 황제를 묶어 오현제 황제라 얘기하죠. 바로 즉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시대였던 것이죠. 네르바는 황제가 되었을 때 이미 고령인데다 건강도 좋지 않아서 불과 1년 반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재기간이 그토록 짧고 도드라진 업적도 특별히 없었는데 네르바가 왜 오현제 황제들 중 첫째로 꼽힐까요? 그것은 그가 남긴 단 한 가지의 업적, 바로 좋은 후계자를 지명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후계자가 누구인가? 그가 지명한 후임 황제가 로마 문명을 거의 전 분야에서 최고 정점에 올려놓은 인물인 트라이아누스였던 거죠. 우리가 역사에서 트라이아누스는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 로마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죠. 서기 113년에 포름 로마노에 세워진 트라이아누스 기둥에 새겨진 이야기가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도미티아누스 시절 맺은 다키아 왕국과 맺은 아주 불리한 강화 조약이었죠. 다니브강 너머에 있는 지금의 루마니아 지방, 그곳에 있던 다키아 왕국은 수시로 로마 국경을 침범했는데 트라이누스는 직접 15만 대군을 이끌고 도나우강 건너 다키아 왕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루마니아는 로마인들의 땅이란 뜻으로 동유럽에서 유일하게 로망스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자신들은 트라이아누스가 이주 정책으로 정착해서 온 로마인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답니다. 탁월한 군사령관이었던 트라이아누스는 건강하고 올바른 관점으로 국가를 이은 행정가이자 입법가였습니다. 빈민과 서민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 법과 제도를 정비했고 로마의 속주로 나가있던 수많은 총독들에게 꼼꼼히 서신을 보내서 지도했죠. 교량, 수도, 도로, 목욕탕, 항구 등 그가 정비한 공공시설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어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로마의 숙적이었던 페르시아, 그 파르티아 왕국 정벌을 위해 몸소 군단을 이끌고 출발했지만 그리고 파르티아 수도까지 점령했지만 황제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 원정길도 멈추게 되었죠. 결국 원정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오는 그 화려한 개선식에 황제의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안타깝게도 황제는 유골로 돌아오게 됩니다. 뒤를 이어 파르티아 전쟁에서 군단 사령관이자 트라이아누스의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속주 시리아의 총독을 역임했던 하드리아누스가 바로 황제가 됩니다. 제국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물려받은 하드리아누스는 정치적으로도 뛰어난 업적을 일으켰지만 군사적으로는 더 우수했죠. 군대의 규율 개정에 의한 군 내부를 완전히 개혁시켰고 법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여 법전도 편찬하게 됩니다. 하드리아누스와 마찬가지로 양아들인 안토니누스 피우스가 그 하드리아누스 다음으로 제위를 물려받고 그리고 뒤를 이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등장합니다. 황제이면서 철학자로서 전쟁 중 틈틈이 기록한 명상록으로 유명한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던 것이죠. 군사령관이면서 황제인 아우렐리우스는 수많은 정복 전쟁을 시행했는데 서유럽에서 중동, 아프리카 지중해 전체가 로마 땅이었죠.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최초의 대도시로 성장하며 무려 도시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아우렐리우스의 영토인 속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하면 무려 6천만에서 7천만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2세기 당시 전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은 로마 영토에 살았다는 의미였죠. 후세 사람들이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가리켜서 에픽테토스, 세네카와 함께 고대의 대표적인 스토아파 철학자로 꼽고 있는데 이런 문학적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오히려 군사령관이냐 황제였으니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죠. 19년 치세 내내 전쟁을 씨름했다는 사실, 특히 추운 게르마니아 국경에서 보냈다는 것은 몸에 맞지 않아도 황제라는 자리가 갖는 그 숙명과 시대의 흐름 때문이었죠. 결국 아우렐리우스도 게르마니아 정벌 중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사실 그의 죽음으로 로마 전성기는 사실상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되죠. 황제가 국경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향락을 누린 것은 오히려 아들 코모도스였죠. 역사가들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실패 중 하나를 전임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후계자를 선택한 것이라 합니다. 아들이 아니어도 당시에는 황제의 자질을 갖춘 인물을 오히려 입양해서 후계자로 삼는 것이 전통이었으나 후계자 출신의 실패한 전임자들과는 달리 코모도스는 아우렐리우스가 로마 역사 80년 제위 중에서 황제에게서 태어난 정말 친아들,
혈통을 가진 아들이었던 것이죠. 신자가 황제를 물려받는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무능한 자신의 아들을 오히려 덮고 가려 했다는 그 실수를 범한 것이죠. 가장 한심한 후계자 코모도스는 전쟁 중인 게르마니아 국경에서 아버지에게 수많은 후계자 수업을 받지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랜 야전 생활을 한 아우렐리우스가 게르마니아에서 죽게 되자 황제직은 당연히 코모도스에게 돌아갑니다. 게르마니아 전쟁을 끝내라는 아버지 유언과 군부와 원로원의 반대에도 호화로운 향락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코모도스는 게르마니아 전쟁을 대충 끝내버리고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에게 황제 자리는 엄청난 부담이었죠. 너무도 위대한 선왕에 비해 자신이 부족함을 압니다. 로마는 전통적으로 새 황제가 등극할 때마다 군인들에게 돈이나 노예 또는 정복지의 토지를 하사해왔던 것이 전통이었죠. 코모도스도 먼저 군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합니다. 게르마니아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에게 토지를 나눠줄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워낙 애송이라고 생각했던 원로원이 자신들이 군인들에게 하사한 것처럼 이를 둔갑시켜버리죠. 그러니 코모도스는 분노하게 되죠. 자신의 첫 작품부터 원로원에게 보기 좋게 당한 것이죠. 12살 누이인 루킬라는 무능한 코모도스의 후계자 자리가 돌아간 것에 앙심을 품고 원로원을 움직여 살해하려 하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누나는 카프리 섬으로 추방되어 살해당하죠. 코모도스는 방탕한 시절부터 두 명의 노예 출신 친구들이 있었는데 사오테루스와 클레안데르입니다. 사오테루스를 죽이고 최치 큰 보좌관에 앉아버린 클레안데르는 공무에 전혀 관심이 없던 황제를 대신해서 정권을 휘두르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데 돈을 받고 관직을 팔아버립니다. 원로원을 몰아내고 그 원로원의 700년 전통까지 깨버리죠. 결정적인 것은 로마 식량의 대부분을 이집트에서 수입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식량난을 일으키는데 이 일로 클레안데르는 코모도스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벼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를 두고 시민들은 신이 분노한 것이라며 황제에게 완전히 등을 돌려버립니다. 화재를 계기로 코모도스는 고민을 했고 믿을 것은 결국 자신을 내세우는 자신뿐이라며 114일간의 장기간의 검투사 게임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은 검투사 게임과 시합에 나서는 검투사, 즉 글래디에이터들이었는데 자신이 검투사 되어 인기를 되돌리려 합니다. 실제로 그는 검투사로 나서 연전연승하며 시민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그것에 도취한 코모도스는 찬사와 인정을 더욱 받고 싶어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는 관종이 무척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나선 검투사 게임은 상대편에게 무딘 칼을 주어 조작된 것으로 자신을 검투사로 훈련시켜준 최고의 검투사 영웅 나르키스 수수에게 오히려 살해를 당하죠. 사실 로마는 그렇게 코모도스 이후 다시 급격하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몰락이 시작되죠. 오늘은 오연제 시대의 현명한 황제와 로마 몰락의 시작을 주도했던 코모도스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